네,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의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해제합니다. 뉴스 왔당. 네,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화요일 뉴스 특보 쏙쏙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주 수요일 날 못 뵈가지고 네. 오랜만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죠? 선거 저도 잘 방송도 지냈습니다. 하시고 다른 집에서 네. 잠깐 다녀왔습니다. 배신자. 다녀오셨잖아요. 저는 몰라, 기억 안 나요. 첫 번째 뉴스 뭔가요? 첫 번째 뉴스는 부동산 세제 손볼까입니다.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 구상도 밝혔는데요. 네. 집값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앞으로 어디에 방점을 콕 찍겠다는 건가요? 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투기 수요는 줄이고 네. 시장에 나오는 매물 늘리겠다 이렇게 오.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 규제, 공급 정책을 함께 정비하겠다고 했고요. 네. 특히 세제 개편에 대한 시점도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인 시기는 7월쯤 가능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좀 낮다. 많이 사모아도 부담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투기용으로 가진 걸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은 좀 높이고요.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선거 끝나자마자 네. 증세하겠다라는 얘기로 좀 들리네요. 전세 이야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사실 전세가 우리나라에는 좀 독특한 제도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는 특이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일종의 사금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라져가는 추세고 그리고 최근에 전세 물건이 좀 줄어든 데 대해서도 정상화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세 물량이 줄어든 건 좀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전세 대출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까지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두고 네. 여야 반응 좀 전해주세요. 완전 엇갈렸습니다. 엇갈렸어요? 네. 항상 그래요. 민주당 역시 네. 역시 이재명이다 이렇게 오. 얘기를 했고요. 네. 국민의힘은 자화자찬만 가득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냐면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대체 불가한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요. 오.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도 볼 수 없었던 본질적 문제의식과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조승래 사무총장도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성장으로 전환시키는 1년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굉장히 센 소리를 했습니다. 네. 장동혁 대표는 국민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다. 유체이탈 화법의 극치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네. 이재명 유니버스가 따로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실감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성찰도 책임도 해법도 없는 자화자찬과 남 탓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혹평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디테일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었다라고 평가했잖아요. 네. 정청래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패배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좀 엇갈리는데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죠. 정확한 파악이라고 얘기를 하셔서 어떤 말이 진짜인지 모르겠네요. 두 번째로 살펴볼 소식은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조작기소 특검 추진하나입니다. 네,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말 나왔었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줬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조작기소 특검이랑 관련해서 수없이 고소 고발이 됐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안 할 수는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없으면 놔두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특검의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이 직접 지휘하는 수사보다는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 더 적절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6월 지방선거가 좀 끝나기도 했고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특검법 추진에 좀 속도가 붙을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합니다. 국회가 임명하는 중립적인 특검이라 네. 그러면은 야당에게 특검 임명권을 준다는 얘기인가요? 글쎄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국회는 지금 민주당이 다수석이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누구든 임명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잖아요. 이것도 두고 봐야 되겠네요.
한동훈 의원은 이 발언을 두고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했다면서요? 네, 한동훈 의원이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됐죠. 오. 지금 상당히 강한 표현 썼는데요. SNS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기자회견에서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고 싶다는 뜻 분명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 공소 취소하면 나는 탄핵에 나설 거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걸 두고도 이재명이 이재명 공소 취소하는 것만큼 법과 상식에 안 맞는 짓은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자체로 뻔뻔한 저질 범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조작 기소 특검 얘기 나오면 네. 조작 기소했다라는 당사자들 네, 검찰이잖아요. 그렇죠. 검찰 분위기 어떻습니까? 법조계 취재를 해보면 한마디로 좀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 이런 분위기 굉장히 강한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조작 기소 특검이 이게 현실화하게 되면 어쨌든 본인이 했던 수사들을 다 뒤집는 결과를 내놔야 된다는 이런 압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사실상 자신들의 수사를 검증하는 특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네. 게다가 지금 사람도 부족합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특검이 굉장히 많이 가동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선 검찰청에서는 좀 인력난을 벌써부터 호소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기존 특검도 아직 검사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해서 추가 파견 인력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검찰 내부에서는 특검이 또 생겨도 보낼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검찰이 해체 수준의 개혁 그것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검사들이 또 많이 그만뒀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유, 이것도 어떻게 될지 지켜보고요. 맨날 지켜봐야 돼. 근데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세 번째 뉴스는 선관위 국정조사 두고 기싸움입니다. 네, 여야가 벌써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면서요? 네, 일단 국정조사는 같이 하자고 하는데 의견을 모으긴 했습니다만 누가 주도권을 쥘지를 두고 힘겨루기가 벌써부터 오. 시작이 됐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일단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합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선관위를 상대로 한 이 국정조사 누가 좀 주도권 쥐고 누가 위원장 맡고 또 누가 이제 위원을 맡는지를 두고 좀 이견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위위원을 여야 9명씩 같은 숫자로 구성을 하고 위원장도 제1야당이 맡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민주당은 국회 의석수 비율대로 위원을 좀 배분해야 한다 이렇게 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사 기간, 범위 또 위원장 자리까지 걸려 있어서 앞으로 이제 협상이 굉장히 난항을 겪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정조사는 어떤 부처가 잘못했다라는 거를 밝히기 위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여당이 하는 것보다 야당이 위원장하고 특위위원들도 동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과거에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정조사할 때 항상 이렇게 주장을 했었고 참 하여튼 입장이 바뀌면은 다 그냥 또 논리가 바뀌어요. 네, 그렇습니다. 재선거를 해야 하느냐를 놓고도 여야 입장이 다르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요. 전면적 재선거 실시가 답이라고 오.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앞으로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으로 채택할지도 논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반면에 민주당은 재선거를 정치권에서 먼저 꺼낼 이슈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꺼내요? 김한규 수석 부대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재선거 여부 정치권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선거에 문제가 있었는지 따지는 공식 이의제기 절차 그리고 법원 판단을 먼저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정 기자님, 네. 어쨌든 선거 관리를 잘 못해서 네. 선관위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선관위 내부에서도 예견된 사고였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저희 시사저널이 오. 선관위 비공개 게시판인 직원 소통 공간을 확인해 봤는데요. 어떻게 확인해요, 이런 거? 글쎄요. 네. 취재를 열심히 하다 보면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한 직원이 어떤 얘기를 썼냐면요. 송파구 직원들이 무능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어디선가 터질 사고가 이번에 터진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번 사고가
안 터지는 게 오히려 이상하다.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살인적인 업무량이 원인이다. 이렇게 꼽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과로로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날 뻔했다. 나는 그저 살고 싶었다. 이렇게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전투표를 없애든지 아니면 하루를 줄이든지 더 이상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한다. 선관위 역량이 한계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부 직원들은 사전투표 제도 자체를 손봐야 한다. 이런 입장도 내놨습니다. 또 다른 직원들 이미 인력과 시설 장비 모두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이번 사태에 대한 윗선 책임론도 제기가 됐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현장에서 직접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없는 간부들이 탁상 행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도 이제 선관위 개혁 요구 커지고 있고요. 안에서도 지금 방식으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 이런 경고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선거를 위해서 존재하는 집단이잖아요. 네. 선거가 없으면은 선관위 솔직히 할 일 없어요. 할 일 없어요. 그런데 선거 때 이렇게 힘들다고 일 많다고 한계에 다다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나요? 선관위 직원들이 이렇게 중요한 선거 있을 때 한 150명 이상, 170명 이번에도 뭐 휴가 가거나 그쵸. 뭐 여러 가지로 쉬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들의 책임부터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마지막 뉴스는 계좌 보기 무서워요입니다. 어제 증시가 크게 네. 흔들렸잖아요. 특히 네.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분들 불안감이 아주 커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방한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굉장히 기대감도 있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시장이 급락하면서 충격이 좀 적지 않았습니다. 네. 구체적인 수치로도 입증이 됐는데 특히 빚을 내서 투자한 이른바 B2 규모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 금융투자협회 자료를 좀 봤는데 네. 지난 5일 기준 신용거래 융자 잔고가 약 37조 8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 이게 뭐냐면 신용거래 융자는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주식을 산 금액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이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네. 그만큼 좀 주가 상승을 기대했던 투자자들 많았다 그렇죠. 이런 얘기인데요. 문제는 시장이 급락할 경우입니다. 빌린 돈은 정해진 기간 안에 갚아야 되기 때문에 손실이 커지면 주식을 강제로 팔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날 삼성전자와 네. SK 하이닉스가 크게 떨어지면서 수익률을 2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 투자자들은 더 큰 충격을 받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날 때는 좀 속도가 빠르긴 한데 반대로 손실도 좀 눈덩이처럼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문제는 이런 상품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있었다는 건데요. SK 하이닉스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상장 이후에 개인 순매수 금액이 2조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최근에 반도체 상승세가 좀 이어질 걸로 보고 공격적으로 베팅한 투자자들 그만큼 많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정 기자님 네. 오늘도 쏙쏙 하여튼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진짜 마지막 뉴스 네. 준비 안 하셨어요? 진짜 마지막 뉴스요? 네. 어떤 게 있죠? 준비하셨다고 얘기 들었는데 PD님이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 뉴스요? 어떤 알겠어요. 뉴스일까요? 제가 그럼 할게요. 장성철의 뉴스 명당이 유튜브에 이어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도 라이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여기도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준비해 주셨어야죠. 제일 중요한 건데. 제가 못 들었네요. 다음부터 준비 꼭 해오겠습니다. PD님 나빠요. 나가실 때 항의하세요. 알겠습니다. 내일 네. 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